네,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해서 산불 소식이 있었고 저희도 오늘도 계속해서 진화 작업 소식을 좀 전했는데 신문에서는 좀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네, 먼저 경향신문은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지리산 산불의 경우는 화마를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화재가 발생한 뒤 2주가 조금 더 지나서 현장을 찾아봤더니 언뜻 보면 대형 산불이 났던 곳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빼곡한 화렵수림을 지목했습니다. 네, 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은 곳이 산불 피해가 크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네, 화렵수는 다량의 물을 품고 있어서 물기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즉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는 거고요. 예. 반면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는 줄기나 가지 등이 불에 잘 타버립니다. 그동안 화렵수림이 산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그걸 증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3월 큰 피해를 남긴 소나무 숲 위주인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의 경우 1년이 지난 지금도 검게 탄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면적이 워낙 커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소나무 위주의 숲이 아닌 복합림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계절 내내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산불을 예방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네, 산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막는 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민의힘 현수막이 있고요, 민주당 현수막이 있고, 그 밑에는 현수막 설치 금지한다. 지금 현수막 관련된 그런 기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길거리에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너무 정치에 과몰입했나? 아닙니다. 기분 탓만은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립 당시의 여야는 중요한 정당 활동을 알리는데 도시 미관이라는 이유로 제지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입장을 알려야 할 사안이 많다. 부작용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건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기사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까지 되었고 또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늘 보면 좀 기분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안전에 좀 위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되돌려 놓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행안부가 간담회를 열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여야 역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재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로 현수막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우려됐던 부작용이 있는 법안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부랴부랴 다시 되돌려 놓는 모습을 국민들이 썩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에서 보던 그 정쟁의 모습을 동네 현수막에서까지 봐야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함이 컸는데 개정이 마땅한 법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대치동에 아이돌 양성 학원이 생겼나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좀 설립을 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3년 과정으로 매년 120명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학원을 대치동에 설립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학교를 자퇴해야 합니다. 학원의 하루 일정을 보면 오전에는 외부 학원 강사가 와서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국영수 수업을 진행하고요. 오후에는 전공별 실습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이른바 야자 시간인데요.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퇴까지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선뜻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놓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SM 엔터테인먼트 외에 다른 기획사들도 이와 비슷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짊어질 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의 수강비, 강남의 재수종합학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기획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 가수들 인터뷰하다 보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개와 관련한 기사인데 사람을 공격한 개, 안락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제화를 추진한다라는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개에 물려서 119로 이송된 경우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 뉴스 전해지곤 하는데요. 농식품부가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이른바 맹견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물림 사고를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맹견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핏불 테리어 같은 5개 종류를 말하는데 견종도 확대가 되나요? 네, 새 맹견법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개라면 견종과는 무관하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견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맹견법에서는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제도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만일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맹견과 사고견에 대한 규제 조항이 동물 복지를 위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면서 법 추진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농식품부는 맹견법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자, 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데 기준이 분명히 좀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논란이 계속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고교야구도 좀 개막을 했죠. 그런데 로봇 심판이 등장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애매한 공이 들어오면 늘 판정 시비가 붙곤 합니다. 그래서 로봇 심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줄곧 있어 왔는데 이번 고교야구 대회로는 최초로 로봇 심판이 도입됐습니다. 로봇 심판은 1루와 3루 또 외야 센터 쪽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투구의 궤적과 위치를 3차원으로 실측하는데요. 그리고 스트라이크인 경우에는 주심에게 소리로 신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과를 전달하는 속도도 빨라졌는데요. 이제는 주심이 1.5초면 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모든 공을 로봇 심판이 판정을 하는 건가요? 어제까지는 로봇 심판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주심이 판정을 내리되 애매한 공에 대해서는 경기당 3번까지 로봇 심판에게 재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로봇 심판이 일괄적으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이의 제기는 할 수 없게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로봇 심판의 도입으로 승부 조작과 입시 비리를 막고 또 경기력도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로봇 심판이 프로리그 1군 경기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이 지금처럼 더 발전한다면 머지않아서 프로리그 1군 경기에서도 이 로봇 심판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승부 조작도 방지하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제도긴 하지만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인간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